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전해드리는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에도 뉴욕 증시는 분위기가 꽤 좋았습니다. 다우지수만 하락한 시장이었는데요.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어제도 뉴욕 시장의 훈풍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애플은 3%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 역시도 2% 넘는 상승세를 기록해줬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금융주는 반대로 하락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증시에 작용을 한 건데요. 3대 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우 지수만 하락을 했습니다. 0.16%의 내림세로 마쳤는데요. 35,399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반면에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43%의 강세로 마쳤는데요. 4,528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좋았습니다. 0.9%의 오름세로 15,265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 지수 역시도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해준 이후에 상승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체크를 해보시면 어제는 1,300명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1,37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을 쓰시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양대시장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상황을 좀 보시면요. 장 초반의 상승세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지금도 소폭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0.07%의 오름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146선을 지나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032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지수 살펴보시면 0.02% 빠지고 있습니다. 411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 301종목은 오르고 있지만 반면에 524종목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시면 605종목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 684종목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를 먼저 보시면 개인 투자자만이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657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952억 원을 덜어내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만이 1,574억 원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초반에는 개인 투자자만이 사들이고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기관의 매수세도 지금 유입이 조금씩 되고는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는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만이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15억 원, 또 개인 투자자는 1,295억 원을 사들이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1,210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종목의 분위기를 보시면 엇갈린 양상이 지금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4%의 강세를 보이면서 74,900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같은 반도체 관련주인 SK하이닉스는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있는 언택트 관련된 두 종목은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또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어제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바이오시밀러 항체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였습니다. 오늘 주가는 지금 0.34%가 빠지면서 29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KC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와의 합병서를 부인하면서 4거래 만에 주가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SKC의 주가를 지금 좀 짚어보시면 5%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내림세를 좀 나타내던 주가가 오늘은 그래도 좀 반등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5만 6천 원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3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주가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강세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전거래보다 15,000원이 오른 지점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31만 4,5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8%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는 29,350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메리츠 금융지주가 50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상승세가 좀 연출이 최근에 되고 있는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모두 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셀트리온 형제에서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는 LNF 상승률이 가장 크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5%대 강세가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폴더블폰 관련주들을 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폴더블폰이 돌풍을 일으킨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갤럭시의 신제품들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테크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10%대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12,700원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KH 바텍도 보겠습니다. 1%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는 28,2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경 하이테크까지 살펴보시면 3.14%의 오름세가 나타납니다. 26,300원 정도의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게임주들의 이슈도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위메이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는 무상증자 소식도 있고요. 신작 역시도 흥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그래도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하지만 그래도 7%대 강세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88,300원, 400원 정도에서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텔리안 테크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는 4%대 오름세가 연출이 되면서 67,5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안 테크의 경우에는 스페이스 X 외에도 5개 저궤도 사업자와 안테나 공급을 논의 중인 상태입니다. 이 수주 물량이 예상보다 많아지게 되면서 증설을 진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돌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건설업종이 그래도 가장 잘 가고 있는, 통신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은 KT인데요. 1.39%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건설업과 의약품, 화학, 전기, 전자에서도 강보합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정밀 업종에서 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1%대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SD 바이오 센서가 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2% 넘게 빠지면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종이복제와 섬유의복, 증권, 금융업에서도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IT 부품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2%대 강세가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잘 가고 있는 종목은 제형솔루텍입니다. 세로닉스에서도 6%대 오름세가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일반 전기전자와 인터넷, IT 하드웨어, 그리고 화학, 조기목재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종목 업종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장비 부품 업종에서 5%대 급락 양상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운송장비 부품 업종 중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HLB인데요. 12%가 넘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급락 양상이 좀 펼쳐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를 이어서 디지털 콘텐츠와 운송, 기타 서비스, IT 소프트웨어, SBC에서도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두산퓨얼셀, SK이노베이션은 순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반면에 NC소프트와 SK텔레콤, 크래프톤은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8월 어떻게 좀 보내셨어요? 네, 뭐 덥긴 했지만 네. 잘 보냈습니다. 잘 보내고 여러 또 괜찮은 또 상황 나타났고 주식도 크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래가지고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보내셨어요? 네. 오, 다행이네요. 네, 뭐 잘 보내셨어요? 저는 이상하게 8월 한 달 동안 조금 기력이 부족해서인지 힘이 좀 많이 없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어디가 아프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방송에선 좀 힘을 내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느끼셨나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어제와 오늘 이렇게 좀 온도차가 났던 종목이 또 있었어요. 전문가님과 저도 지금 8월 한 달 약간 온도차가 났던 것 같아요. 지금 한 달에 보낸 걸 들어보니까 전문가님 좀 네. 괜찮으셨지만 저는 약간 기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종목은 HLB입니다. 방송에서도 여러 번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 온도차가 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이 HLB가 오늘은 좀 많이 하락을 합니다. 네. 어제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어제 급등을 하고 어제 뭐 장중에 27%까지 상승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급등세가 나타나더니 오늘은 또 약세입니다. 근데 어제 장중에 27%까지 올랐다가 또 종가는 플러스 9%대로 끝났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 나노코박스에 대한 논란 이런 점들이 가장 크게 좀 좌우가 됐습니다. 나노코박스가 먼저 나왔던 그 소식으로 따르면은 WHO 그 세계보건기구 사용 승인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 라는 소식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급등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나노코박스는 나노젠이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나노코박스를 그 권리를 판매 권리를 HLB가 인수한다고 해서 이제 이런 이슈로 베트남 쪽에서도 긴급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긴급 사용 승인 이런 점에 따라서 했는데 또 어제 또 급등을 했던 것들은 WHO 전 세계 보건기구 이런 사용 승인 절차 여기에 돌입한다고 해서 그랬는데 네. 또 어제 장중에 나왔던 또 안 좋은 이슈가 있었죠. 안 좋은 거. 베트남에서 이 나노코박스에 대해서 뭐라 할까요? 그 사용 승인을 좀 보류했다라는 소식. 그러니까 긴급 사용 승인을 했다가 말을 바꾼 거죠. 번복한 겁니다. 그래서 말을 바꿔서 긴급 사용 승인을 인정했다가 허가했다가 이거를 취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점들에 따라서 어제 장중부터 오후부터 해서 막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오전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오전에 뭐 27%까지 올랐다가 오후부터 떨어져가지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2%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또 나노코박스 백신 이야기할 때 넥스트 사이언스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넥스트 사이언스 지난번에 저희가 전해드렸을 때는 HLB는 좀 상승을 했지만 급락을 했었잖아요. 어제는 같이 좀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 같은데 또 오늘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어제는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는 급등했고 오늘은 또 하락세입니다. 오늘은 한 8%가량 마이너스가 나타나는데 지난번에 좀 움직임이 달랐는데 이번에 좀 같이 가는 움직임인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넥스트 사이언스가 원래는 이제 먼저 크게 상승을 했다가 HLB가 조정받을 때 혼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HLB는 이렇게 가다가 HLB 올라갈 때 이제 좀 내려왔다가 좀 어제는 다시 같이 올라갔다가 오늘 같이 떨어지는 이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넥스 사이언스는 일단은 형제간의 관계죠. 형제가 진양곤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진양곤 회장이 넥스트 사이언스에도 최대 주주로 존재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바로 그 HLB도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따라서 좀 이제는 어느 정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여기 화면에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요. 이 넥스트 사이언스 주요 주주 상황이거든요. 진양곤 돼 있어서 6.3% 돼 있죠. 그래서 넥스트 사이언스 진양곤 회장이 많이 갖고 있고 HLB도 한번 보겠습니다. HLB 그러면 진양곤 회장 또 8%가량. 그래서 둘 다 이제 진양곤 회장이 좀 책임을 지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건데 그때 이제 약간 HLB와
넥스 사이언스가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인 적이 있었죠. 그때는 왜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이 넥스 사이언스 혼자 이제 뭔가 나노코박스를 진행하려는 그런 분위기인데 갑자기 이제 HLB가 그 나노코박스에 대한 글로벌 판매 인수를 권리를 획득하면서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뭐 베트남에서 약간 좀 안 좋은 뭐 긴급 사용 승인을 보류한다. 라는 이런 소식이 나오자 그 두 형제가 진양건 회장을 최대 주주로 두고 있는 두 형제 HLB와 넥스 사이언스 둘 다 이렇게 지금 꺾여 내려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넥스 사이언스 보면 오늘 8% 이렇게 떨어졌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최근 1, 2주 때는 별로 안 올랐는데 1, 2주 동안 안 올랐는데 이때 다 반영이 됐어요. 이때. 그래가지고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둘 다 약세로 동일시 나타난다. 어제는 넥스 사이언스 24%까지도 올랐습니다. 네. 자, 그리고 HLB도 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7%, 또 HLB 생명과학도 17% 급등하다가 오늘은 HLB 그룹주들이 대부분 약세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노코박스 백신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절차는 또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이제 나노코박스가 가장 지금 핵심 화두로 좀 떠오르는 양상인데 네. 나노코박스가 이제 원래는 상당히 좀 호평을 받았죠. 원래는 이제 코로나19 백신으로서 예방 효과가 최대 96.5%에 달한다. 라고 하면서 상당히 이 글로벌 권리를 인수한 HLB가 주목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나노코박스가 이제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제조합 단백질 백신입니다. 그래서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 mRNA 여기 백신에 비해서 개발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mRNA보다 더 개발하기 힘들다, 복잡하다. 라는 거고 제조 시간도 좀 오래 걸립니다. 만드는데 처음에 개발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하지만 면역 반응률과 안전성이 좀 높다, 부작용이 적다라고 기존에 알려져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어제 약간 틀어졌죠. 베트남에서 안정성이 네. 약간 의심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예전에는 기존에는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인정을 받았었던 상황이었고요. 보관에 용이합니다. 보관. 백신 유통에 그래서 유리하다라는 거고,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어떤 트럭에 이제 백신을 이렇게 운반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 백신용 또 냉장고가 또 따로 있고 하니까 보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 온도 유지를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점에 대해서 나노코박스는 보관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손쉽게 되고 부작용도 적고 안정성도 좀 낮은, 안정성도 좀 좋은 상황으로 그렇게 기존에는 알려져 왔습니다. 맞아요. 어제 또 HLB 시총 3위까지 좀 찍어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내려간 이유가 베트남에서 이슈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어요.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겠어요? 그렇죠. 이제 어제 시총 3위까지 네. 갔었죠. 그러면서 펄 어비스와 함께 네. 시가총액 경쟁을 계속 치열하게 하다가 그렇죠. 나중에 결국은 펄 어비스한테 뒤쳐졌더라고요. 자, 그런데 뭐 펄 어비스도 오늘 떨어지네요. 오늘은 두 종목 다 약간 하락세로 나타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동안 나노코박스가 안정성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네. 이것이 이 안정성 기반의 이런 이슈들이 흔들렸다는 거죠. 왜 그러면 베트남에서 긴급 승인을 보류하면서 왜 승인을 보류했느냐? 네, 그게 중요하죠.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왜 그러면요, 안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따라서 바로 라이선스 제한 단계로 진행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회의를 걸쳐서 했는데 라이선스 발급을 보류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나노코박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긴급 사용 승인과 상용화에서 시중에서 팔리는 것에 대해서 불발이 됐다는 점. 이 점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문위의 좀 연구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나노코박스를 1회 이상 접종한 임상 시험자들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노젠 측에다가 보완해야지 이제 승인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또 보완하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보완하면은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보류인 거지
완전히 절대 배차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보류라고 했잖아요. 보류. 그러니까 잠깐 보류하고 이 문제점, 안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좀 더 보완하면 다시 한번 해주겠다. 다시 한번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어떤 점을 해야 되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회 이상 접종한 임상시험자들에 대해서 안정성을 보완하고 또 접종 후에 나타나는 심각한 좀 부작용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등에 대한 기록 보완. 그러니까 설명이 자세히 안 적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적어라. 설명을. 자,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백신의 면역원성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나노코박스는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백신이다 보니까 WHO 이런 점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것들이 좀 빠진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채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또 방송 초창기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대감이 있으면요. 지금 세계보건기구 사용 승인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지금 잠재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WHO 여기에 잠재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WHO 가이드라인에 당연히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냥 앞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또 하라고 안 해도 굳이 하라고 안 해도 제가 봤을 때 나노코박스 원래 그렇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점들 뭐 1회 이상 접종한 안정성에 대한 보완 이런 것들은 좀 더 업데이트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샘플 수가 지금 현재 적은 상황인데 샘플의 그 통계학적인 수치 전체적인 규모를 좀 더 늘린다고 한다면은 안정성과 효능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지금 일단은 뭐 굉장히 나노코박스 자체가 괜찮거든요. 그래도 원래 괜찮고 뭐 비교적 저렴하고 베트남에서도 상당히 기대가 많기 때문에 아예 버린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다시 한번 조금만 보완하면은 다시 또 긴급 승인 뉴스가 또 뜰 수도 있어요. 네. 또 당장 이번 주에 다음 주에 그런 뉴스가 또 떠서 HLB가 다시 급등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실망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만약에 베트남에서 지금 보류라서 다시 승인을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있고 보완만 한다면은 또 베트남만이 전부가 아니죠. 그렇죠. 베트남 판매가 전부 아니고 HLB가 이번에 했던 것은 글로벌 판매권입니다. 글로벌. 그러니까 베트남뿐만 아니라 지금 WHO 전 세계 보건기구 쪽에도 사용 승인 절차에 이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해서 전 세계에 대해서 안정성과 효능을 보완해서 계속해서 전 세계에 뻗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판매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면요. 사실 나노코박스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HLB는요, 사실 주 판매가 이제 리보세라님이라고 봐야 돼요. 항암제입니다, 항암제. 이 나노코박스는 지금 코로나 백신이죠. 근데 사실 HLB는 코로나 백신으로 그렇게 막 원래 그런 것들을 다루던 회사는 아니에요. 그런 회사는 아니고 항암제 쪽에 전문성이 있는 회사잖아요. 근데 지금 리보세라닙이 항암제로서의 가치를 계속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나노코박스 얘기 나오고 뭐 나노젠, 뭐 백신 이런 얘기 나오는 건요. 하나의 테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테마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이런 테마를 여러분이 너무 여기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회사 자체가 리보세라닙이 원래 주 판매 그 업종이고 나노코박스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가 이 정도다. 제 주먹만 하다 한다면요. 리보세라닙은 그거에 한 5배, 10배 더 큰 이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배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리보세라닙이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왜 굳이 그거보다 10분의 1 정도의 가치가 있는 나노코박스의 이슈 하나하나에 그렇게 집착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질적인 가치에 좀 더 주목하자. 오늘은 급락을 나오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 어제 상황만 놓고 보자면요. 어제 8월 30일 날 수급을 좀 체크해 주시면
외국인이 또 51만 주 샀어요. 네. 기관은 8,600주 팔았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 51만 주나 사들였습니다. 오늘 약간 팔긴 하지만 6만 4천 주밖에 안 팔고요. 이것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제 오늘 다 합해서 보면요. 외국인이 한 40만 주 이상 더 샀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수급원은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뭐냐면요. 대량 폭탄 매물이 나온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제랑 오늘 두 양일간에 살펴보면 오히려 더 매수를 많이 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인이 여전히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점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 이렇게 보면 또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거 좀 월봉을 한번 땡겨서 볼게요. 예전부터. 이때 봐봐요. 이때 얼마였습니까? 94,000원이었잖아요. 94,000원. 바로 2019년보다는 오히려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급등세가 최근에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예전 전성기만큼 가지 못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HLB와 넥스트 사이언스 두 종목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2019년 10월에 94,000원대로 최고점이었어요. 네. 근데 그 2년이 지났죠. 지금 2년이 지났는데 그 2년 동안 리보세라닙에 대한 그 가치가 더 커졌습니다. 근데 주가는 더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내재 가치는 더 좋아졌지만 주가는 그때만큼 94,000원, 지금 5만 원이니까 떨어져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분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나노코박스 승인 취소 이슈도 있고 해서 무조건 뭐 100% 올라간다 이렇게 확신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넥스사이언스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두 종목 다 현재로서 단기적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구간이다 라는 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세를 꺾이는 순간을 포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HLB 관련된 방송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네. 조금씩 팔자라는 말을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잔량은 추세 꺾일 때까지 끝까지 가져가 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시 한번 좀 차트를 다시 보시면요. 아직까지도 추세가 100% 꺾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 팔자라고 말씀드린 건요.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 장대항목이 나올 때 조금씩 물량을 뭐 5%, 10%씩 줄이자. HLB를 갖고 있는 것. 5%, 10%씩 여러 번 줄였을 겁니다. 줄여서 하면 4번, 5번에 대해서 분할 매도를 하고 나머지 잔량을 갖고 계실 텐데, 나머지 5%, 10%씩 꾸준히 팔고 나머지 잔량은 제가 봤을 때는 20일 이동평균선. 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논지가 좀 변했다라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항상 이 주식에 대해서 일관성을 지키고자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시류에 따라서 움직여서 말을 바꾸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은 지금 뉴스는 계속 새로 나옵니다. 제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도 계속 나와요. 제가 뭐 갑자기 긴급 승인이 베트남에서 보류된다, 이거는 솔직히 예측하기 힘든 분야죠. 예측을 할 수도 없고, 제가 뭐 베트남 현지 뭐 파견 나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제가 뭐 베트남 친구를 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고, 다만 이제 아직까지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추세는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신다고 한다면요, 급등했을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를 끊고, 나머지 잔량은 좀 약간 추세가 더 20일 이동평균선 하향으로 데드크로스가 나올 때, 그때 이제 전량 매도를 하고, 또 거기서 엄청난 또 급락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요, 물량을 많이 정리했잖아요. 위에서 정리했으니까 또 이제 리보세라닙의 가치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리보세라닙이 지금 혹시라도 이게 뭐 문제점이 있는지, 나노코박스보다는 리보세라닙을 더 보시기를 권장드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리보세라닙을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체크를 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저점에서 다시 또 저점 매수를 노려보는 이런 전략, 투자 매매 기법 전략을 쓰신다고 한다면요, 크게 무리가 없는 수익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나노코박스 이슈로 인해서 HLB와 넥스트사이언스 모두 롤러코스터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나노코박스 이슈를 더 짚어보시기보다는 리보세라닙 이슈에 더 무게를 두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를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하는 정책이 생겼습니다, 전문가님. 네, 아파트에 이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정책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습니다. 전기차 관련 인프라. 이게 굉장합니다. 지금 요즘도 이제 좀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요, 가끔 전기차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공급을 한다는 건데요. 내년부터 건축 허가를 받는 아파트들, 새로운 아파트들, 여기에서 주차 면소의 5%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 지어진 아파트, 예전 아파트들은 2% 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는 5%, 예전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예전 지어진 것도 해야 돼요. 굉장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신축 시설의 의무 설치 비율이 0.5%고 이미 지어진 의무 설치 비율은 없는데, 지금 현재 정책상으로는 지어진 아파트는 안 해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미 지어진 것도 2%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달 7만 2천 기 수준의 전기차 충전기를 이제 2025년까지 50만 대 이상으로, 50만 기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2021년에서 2025년까지 4년 동안 7만 2천에서 50만까지 확대를 하니까 7배 가량을 네. 이렇게 확대를 하니까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전기차가 지금 이제 그래도 주유소는 많잖아요. 그렇죠. GS, SK 주유소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주유소만큼 전기차 충전소도 주유소만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2025년까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 상황만 볼 게 아니라 좀 전 세계적으로 넓혀서 봐야 할 것 같은데,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산업 어떤가요, 지금? 그렇죠. 전기차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환경입니다. 그렇죠. 환경. 왜냐면은 내연가스, 내연기관 차는 자꾸 뭐가 이렇게 매연이 나오잖아요. 뒤에서. 그래서 공기가 안 좋아지고, 이제 공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 건강이 안 좋아지죠.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마스크 쓰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미세먼지라던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또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것이 바로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 내연기관 차량 배관 기구에서 나오는 가스, 이런 매연입니다. 매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줄여야 돼요. 차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기 도로에 맨날 차 다 뒤덮잖아요. 이거를 전기차로 바꾼다, 전부 다 바꾼다라고 한다면요, 환경이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사람들 건강을, 전 세계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미국에서도요, 대규모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 건설 비용으로 75억 달러를 책정을 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75억 달러. 그렇고 유럽 연합도 지난해 22만 개 수준인 공공 전기차 충전소를 이제는 2024년에 100만 개, 또 2029년에 300만 개로 확대를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제 전기차 충전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네. 그 기존에 이제 주유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어쩌면은 2030년 이후에는 주유소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친환경 차량을 수소차, 전기차 이쪽으로 자꾸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이렇게 정책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조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환경이 좋아진다라는 것 때문에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주유소가 이렇게 있고 전기차 충전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더 많아질 겁니다. 이게 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바뀌면서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친환경 전기차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인 기조인데, 그런 만큼 그럼 전기차 관련 종목들은 어떤 걸 좀 보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LG화학, 아니면은 삼성 SDI, 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이 세 종목이 사실 3대장이죠. 그렇죠. 3대장이라서 이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은데, 지금 근데 흐름이 약간씩 다릅니다. LG화학은 많이 떨어졌고, 삼성 SDI는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견조한 모습이죠. 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삼성 SDI는 그냥 이렇게 잘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LG화학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LG화학이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지금 저번에 뭐 어떤 이슈들 때문에 많이 좀 떨어지긴 했잖아요. 많이 GM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떨어지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뭐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리콜이었죠, 리콜. 네. GM에서 뭐 리콜한다고 LG화학, LG 에너지솔루션이 공급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GM 하나의 회사의 문제고 또 리콜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양심이 있는 겁니다. 보통 양심 없는 회사들은요 리콜도 안 해요. 그냥 니네가 샀으니까 니네 끝까지 써 이러고 말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 양심이 있는 거고 예전에 이제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LG화학이 배터리가 10년 전에도 폭발하고 그랬어요. 그때 스마트폰에 막 폭발해 머리맡에 두고 폭발했는데 사람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그때 어떻습니까? 10년 전이랑 비교해봐요. LG화학 주가인데 지금 2021년인데 10년 전 2011년 이때가 이제 10년 전이에요. 이때보다 계속 올랐잖아요. 상관없어요 이거. 뭐 이때도 20년 전이랑 비교해도 계속 올랐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사건 사고는 항상 있어요. 배터리는요 항상 뭔가 부작용이 있고 뭔가 이렇게 뭐 자꾸 사고가 납니다. 자꾸 뭐 기능이 오류가 있다거나 에러가 있고 기계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불량품은 항상 있어요. 공장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량인 것을 인정을 하고 차라리 이거 불량인 거 인정할게. 그러고 리콜 한 다음에 더 좋은 걸로 또 바꿔주면 되죠. 바꿔주면요 고객 입장에서도 야 그래도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 그래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또 리콜을 하고 다시 교체해준다 이런 양심적인 모습에 대해서 좀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보완을 하면 되죠. 개선을 하면 되니까 제가 봤을 때 LG화학이 그래도 또 이런 힘든 과정을 또 어느 정도 이겨내지 않을까. 예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항상 이겨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현명하게 이겨낼 것이다. 저는 LG화학이 현재로서는 좀 괜찮게 그렇게 보고 있고 삼성 SDI는 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라리 LG화학이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서 말씀하신 대형주 세 종목을 좀 제외하고 중소형주 중에서도 전기차의 수혜를 좀 받을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네. 많아가지고 사실 뭐 많이 뭐 꼽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자면요. 원익 PNE가 있습니다. 원익 PNE가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20% 올랐는데요. 야 이거 지금 전기차 충전기 최선호주로 원익 PNE 이거 지금 2차 전지 후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생산한 업체인데요. 이게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니까 전기차 충전기를. 그래서 이게 원익 PNE가 전기차 충전기 설비 업체에 생산한다 이런 걸로 지금 급등을 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PN 뭐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되면서 PN이 들어갔다 종목들이 네. 지금 원익 PN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PNE 시스템즈를 통해서 전기차 충전기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살펴보시면 되고 제가 말이 잠깐 헛나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목도 살펴볼게요. YMTech. 네. YMTech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이렇게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YMTech도 이제 보시면요. YMTech이 지금 이제 상장을 좀 앞두고 있어요. 상장 앞두고 있어서 이런 점들도 있고 여러 뭐 S트래픽, 시그넷 EV 등등의 수혜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장 앞두고 있는 종목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그런 종목들 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근데 너무 이렇게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뭐 대형마트, 이 아파트,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데에다 다 뭐 운영을 한다고 하거든요. 너무 근데 이거를 지금 따라가다가 지금 한 번도 못 들어본 종목들이 많잖아요. 사실 한 번도 못 들어본 종목들을 너무 섣불리 비중을 많이 실지 마시고 지금 하나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까 원익 PN 이런 거는 그냥 하나의 시류 테마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약간 다시 흔들릴 수 있거든요.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게임주도 올라갈 때 게임주 확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것처럼 너무 이렇게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LG화학이 저는 제일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내년부터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면서 전기차 관련주들 한동안 좀 지지부진했다가 다시 또 살짝씩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에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 짚어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SD 바이오 센서입니다. SD 바이오 센서는 카나리아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항상 전문적인 분석에 감사드리며 SD 바이오 센서 매수가 56,000원, 비중 5%입니다. 전망 부탁드릴게요. 라고 댓글을 주셨네요. SD 바이오 센서 오늘 57,000원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48,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유럽으로 수출 시작. 유럽으로 수출 시작. 네. 이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SD 바이오 센서 하면 바로 진단키트죠. 그렇죠. 코로나 진단키트로 최근에 상장을 했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가장 높아요. 자, 그러면은 유럽으로 또 이제 승인을 받고 진출을 하는데요. 이제 이거 지금 굉장합니다. 글로벌 체외 진단 기업 중에서 가장 싸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진단키트 판매량이 약간은 좀 줄어든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매출이 SD 바이오센스 올해 매출이 3조 1천억 원입니다. 근데 내년 매출이 올해보다 38% 줄어든 1조 9천억 원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은 지금 미래세 증권에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자꾸 뭐 변형이 나오잖아요. 델타 변형, 감마 변형, 베타 변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뭐 변이 바이러스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내년에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자유의 날, 해방의 날 그래가지고 이제 마스크 안 쓰고 다녀요. 거기는 이제 실내에서도 안 쓰고 실외에서도 안 쓰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이거 영국이 지금 더 많아지고 있어요. 코로나 확진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도 좀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뭐 38% 줄어드는 거 이거는 이제 미래세 증권에서 예상을 한 건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꾸 이렇게 자유를 추구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게 되고 점점 기강이 해이해지는 양상이 나타나서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보세요. 어제 같은 경우도 주말 껴서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일주일 전 대비 몇 명 올랐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지금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팔릴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D 바이오 센서 차트인데요. 이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56,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종목은 그래도 전 세계 글로벌 판매 1위이기 때문에 뭔가 만약에 코로나 이 진단키트로 뭔가 매출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 진단키트 기술을 사용해서 코로나 진단키트 말고 또 다른 진단키트를 연구 개발해서 판매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에 따른 기대감 있기 때문에 어차피 비중 5%밖에 안 되니까 이거 뭐 손절하고 그러지 마시고 계속 쭉 내년까지는 좀 갖고 가시는 전략이 어떨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보시면요. 이렇게 처음에 상장했다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네. 떨어졌다 다시 튀어오르는 양상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뭐 크래프톤이나 하이브 뭐 등등 많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했고, 이런 것들 봤을 때 SD 바이오센스도 지금 시젠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시젠과 함께 어느 정도 반등을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SD 바이오 센서 유럽으로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주가는 많이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반등의 시그널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한번 좀 길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 네. 이 삼성 SDS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밟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실적도 좋고 여기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좋다.
라는 거. 그리고 삼성 SDS는 그룹의 총수 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총수가 책임지는 경영을 이끌어 나오고 있다. 향후 뭐 지배구조 개편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발빠르게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고성능 컴퓨팅, 이 특화, 동탄 데이터 센터 건설 등 이런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고, 특히 4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수년금으로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너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데다가 여기에 이제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는 디지털 4조 4천억 원의 현금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라는 점, 이런 점들에 따라서 IT 쪽으로 또 클라우드 사업 확대 이런 점들이 상당히 삼성 SDS 좀 주목받는데요. 저 이거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차트 보시면요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이거 최근에. 그래서 근데 삼성 그룹주들이 최근에 다 이래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거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삼성 SDS도 정말 이 천재 집단이 모여 있는 그룹입니다.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혁신을 거듭하는 다시 좀 튀어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송검선의 시선 시가되는 삼성 SDS를 살펴봤습니다.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지금 약보합권으로 또 전환이 됐습니다. 파란불로 전환된 상황인데요. 코스피 시장은 3,134선에 또 코스닥 시장은 1,028선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30분에 개장한 중국시장 살펴보시면 약보합권에서 출발한 이후에 지금도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518선에서 1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우리 시장 다시 또 빨간불로 전환이 되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